사실 수술하고 나서 코끝이 좀 빨개져서 염증이 아닌가요? 하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. 코 재수술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점이 안녕하세요, 셀피 구독자 여러분, 셀피 성형외과 김우정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재수술률 1위인 코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코 재수술에 관한 수많은 루머들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. 원장님이 하신 코 재수술 중 가장 많이 코 수술을 한 환자의 재수술 횟수는? 타 병원에서 약 5번 정도 수술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6번째 수술한 경우입니다. 사실 코를 5번 정도 수술을 했다는 말은 코에 대한 엄청난 집착도 있었을 거고요, 아니면은 수술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수술을 한 경우인데요. 사실은 이제 저도 약간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수술 전에 앞으로 변화될 모습, 현재 상태의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을 해서 제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저랑도 가끔씩 이렇게 경과도 보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임팩트 있었던 코 재수술이 있다면요? 모든 코 재수술이 각자만의 사연이 있어요.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특별히 기억이 났던 경우는 처음에는 우리가 실리콘을 넣었는데 염증이 생겨서 제거를 하고 그 실리콘을 대체해서 다시 콧대를 높이는 데 고어텍스라는,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재료를 또 넣어봤다가 또 염증이 생겨서 다시 뺀 경우예요. 수술하면서 이전에 이식했던 모든 이물질들은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하나하나 다시 새로 만들어 준 경우가 있습니다. 수술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축되고 수축된 흉사를 제거를 하면서 피부의 탄성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었고 자가nikion고를 이용해서 코 기둥을 복원하여 주었습니다. 지금은 모양이 잘 나와서 현재까지는 저도 만족하고 환자분도 만족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. 코 수술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드물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. 실제 코 재수술 비율이 가장 높나요? 눈이나 코나 가슴이나 기타 수술에 대한 횟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수술이 보편화되고 수술을 받는 사람도 많아짐에 따라서 재수술률도 많이 높아졌는데요. 코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라든지 그런 경우보다는 코의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코도 다른 수술에 못지않게 재수술률이 많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코 재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재료에 대해 진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재수술은 무조건 늑용골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코 수술할 때 재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. 코 재수술 시에 염증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콧대를 올리는 데 쓰이는 보형물의 재료로 가장 안정적인 것은 역시 실리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리콘에 의한 염증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자가nikion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엉덩이 디진피를 이용해서 콧대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nikion고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콧대가 조금 딱딱하게 만져질 수 있으나 흡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유지됩니다. 다만 이 자가닉은 와핑 현상이라 부르는 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휘어짐이 없도록 잘 조각해서 넣어 주어야 합니다. 엉덩이 뒤 진피는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어 콧대의 높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각자의 기대치에 맞춰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. 기본적으로는 인공이나 이물질이 아닌 자기 재료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콧대를 높이는 데 있어서 무조건 nikion고를 써야 된다?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코 수술의 수명은 10년이다. 코 수술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된다면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실리콘을 과도하게 코 끝까지 길게 쓴 경우, 아니면 요즘에 쓰지 않는 L자 실리콘을 쓰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. 따라서 비교적 안전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콧대의 실리콘을 짧고 안전한 높이로 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코 기둥이나 코 끝의 이식은 자가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. 겨울철만 되면 빨개지는 코, 이거 부작용일까요? 사실 수술하고 나서 코끝이 좀 빨개져서 염증이 아닌가요? 하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코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코를 이렇게 높이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당겨지게 되는데요. 이렇게 피부가 얇은 상태에서는 추위에 노출이 되면 피부의 말단 부분이 더 빨개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원인은 실리콘을 코끝까지 길게 썼을 경우입니다. 실리콘을 쓰게 되면은 이제 실리콘을 덮는 피막이라는 게 생겨요. 실리콘의 피막이 코끝까지 길게 생성이 돼서 코끝의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. 따라서 코끝까지 혈류를 잘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관 신생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이렇게 되면 겨울철에 피부가 더 빨개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약한 염증의 소견이에요.
계절에 상관없이 컨디션에 따라서 코끝이 일시적으로 빨개지거나 붓는 증상은 염증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. 이 경우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. 염증이 아닌 피부의 얇아짐이나 혈관 신생의 문제의 경우에는 코끝에 인공진피라든지 자가진피를 조금 더 대어주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교정을 할 수 있고요. 염증의 경우에는 우선 이식물을 세척하거나 항생제를 맞는 것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. 더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코끝의 이식물을 제거해야 됩니다. 코 재수술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? 현재 자신의 코 상태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. 자기 코의 한계라든지 자기 코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술했을 때 이렇게 어떤 사진을 갖고 와서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재수술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코 재수술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점이 의료진이 말하는 부분과 환자가 기대하는 부분의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. 현 시점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재수술의 시기,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용되는 재료,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. 환자분들은 그거를 또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한 동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뻐지고 싶어서 아픔도 감수하고 코 수술을 했는데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의료진도 마음이 아프고 환자분의 마음도 엄청 심란하죠. 그래서 이번 수술이 마지막 재수술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